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4월 19일 금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91.86포인트 1.6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소식이 들리면서 외국인이 3,489억 순매도, 기관이 6,665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의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41.91포인트 1.61% 하락 마감했는데 외국인이 3,599억 순매도, 기관이 995억 순매도하였습니다. 기간은 이제 950억 순매도가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기간은 순매수로 줄이면서 낙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순매도에 의해서 하락 마감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란 재보복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는 장중에 2553.55포인트까지 급락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핵심 시설이 아니란 점에서 이스라엘 이란 보복이 핵심 시설이 아니란 점에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금리의 불확실성,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하락을 했고 또 금융시장 불안이 재부상하면서 성장주 전반에 또 약세를 보였고 기술주 약세에 또 반도체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하락 요인을 이제 좀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금리 인하 전망 후퇴 발언, 또 TSMC의 연간 가이던스 하향 조정, 환율 급등 등 악재가 이렇게 산재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20, 0.6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중동의 지정학적 이익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의 오전에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타격, 보복 공격 소식에 빅텍, 대성 하이텍, 휴니드, 스페코, 그리고 이제 에너지,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 S-오일, GS, 대성에너지, 그 다음에 흥하해운, 대한해운, STS 그린로직스, 그리고 종합물류업체, 동방, 태웅로직스, 그다음 한국석유, 에너지 관련주, 그다음 SH 에너지화학, 셀가스 관련 종목들의 또 반등이 있었습니다. 미국 이제 ABC 방송에서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을 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당국자는 이란의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의 장소로 공격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다소 진정세를 보이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받은 오전에 이제 하락하면서 어, 이 시장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큰 뭐 이제 그큰 폭의 아니 핵심 시설이 아닌 이제 이런 점에서 또 이제 그 미사일이 아니고 드론 세대인가요? 세대가 이제 이란의 이제 방공망에 걸리면서 이제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조금 힘이 있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이구산업, PJ메탈, 대창, 한주라이트메탈, 티플렉스, 국일신동 등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 일부 반등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변압기, 전선, 구리 등 전력기기 공급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발전소 전력의 송정과 배전에 필요한 전선 수요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으면서 구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 인도분 구리 가격이 파운드당 4.4달러를 넘으면서부터 2년 만에 또 최고 수준의 거래 중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인 칠레 국영 광산기업 코델코가 최근에 발생한 광부 사망 사고 이후에 조업 재개도 늦어지면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칠레 장관이 칠레 장관이 인터뷰에서 4월 구리 생산량이 약간 내려갈 것 같다. 그리고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 구리 생산량 회복이 3분기에나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리 가격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 수출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감 소식에 클리오, 바이온, 현대와이어 등 일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화장품 수출의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올해 1분기 국내 화장품의 수출액이 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하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2021년 53%에 달했던 중국 시장 의존도가 1분기 기준으로 26.6%까지 줄었고 미국, 일본 시장 비중은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번 주 달러 강세 등에 따라 수출주가 주목받으면서 소비자 내에서는 화장품 섹터가 주목받고 반대로 유통주의 주가는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인데 특히 중국의 1분기 GDP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중국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크게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TSMC가 메모리를 제외하고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치 시장 정말 전망치를 하향 수정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반도체 물질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직랜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DI, 테크윙, STI, 에테스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부 하락이 있었습니다. 뉴욕 시장이 이제 연준의 매파적 발언 속 혼조소로 마감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6% 하락하고 인텔 1.79, 마이크론 3.78, 퀄컴 1.75%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TSMC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TSMC는 1분기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를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도 예상치 상회는 수치였고요. 매출 전년 동기 대비도 16.6%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TSMC가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스마트폰과 PC 시장이 여전히 약세라면서 메모리를 제외한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을 10%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는 최소 10% 이상 성장할 것이라던 지난 전망보다 후퇴한 수준으로 이 웨이전자 TSMC 최고 경영자가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불안성이 지속하고 있어서 소비자 심리와 최종 시장 수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 반도체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주가 12개월 내 최저치 기록 소식에 하락을 했으며 그러면서 엔캠과 에코프로 모티, LG에너지솔루션, K엔솔, LG화학, 금양, 포스코 피츠엠 등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번 뉴욕 증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서 혼조 맞서 마감했는데 이 테슬라가 도이치뱅크의 투자 의견,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소식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023년 작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지난 11일부터 오늘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고 미국 상장기업 시총순위도 올마트 아래인 13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도이치뱅크는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189달러에서 123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고 도이치뱅크는 테슬라의 저렴한 신차인 이른바 모델 2 출시 시기가 내년 말 이후로 밀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런 지연이 2026 이후 수익과 현금 흐름에 상당한 압박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증권 증시 약세 영향과 증권사 부동산 PF 그리고 해외 상업용 부동산 우려 지속 등의 증권 관련주도 하락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투자증권 등 증권사 관련 종목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미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오전 장중한테 3% 넘게 하락하기도 하는 등 크게 출렁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양시장 낙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이었는데 SNS에 따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이란 내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또한 뉴욕 연은 총재 일부 패드 연준 의원들의 금리 인하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미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이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메리츠 증권은 증권업에 대한 부동산 PF 및 해외 상업용 부동산 관련 우려가 여전히 짙은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고 해당 우려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유동성 리스크, 신용 리스크가 해소가 필요하고 유동성 리스크의 경우 자금 조달 시장 양극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신용 리스크의 경우는 전국 매매가격 지수 하락하면서 주택 경기 상황 회복을 논의하기에는 좀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호 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롤러코스터 같은 롤러코스터 시장이었는데요. 변동성이 심하면서 힘든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